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김경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작년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위 휘분고등학교 1학년 수학 수업을 안내하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휘문고등학교 수학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휘문고 수학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내용들을 함께 전달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전반부에서는 이 휘문고와 또 휘문고 수학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들을 담아봤고요. 후반부에서는 제 소개를 하고 또 제가 준비한 이 휘문고 1 수학 수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이 휘문고등학교 명실상부 최고의 학교라고 자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약 3년간 의학계열 합격자 수가 600명에 달하고요. 또 정시로는 전교 100등 정도의 130등까지의 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유명한 이제 좋은 학교들에 합격한 바가 있고요. 또 내신으로는 등급이 대략 4등급까지의 학생들까지도 서울대, 연대, 고대에 들어가면서 또 5등급까지 학생은 논술 전형으로도 합격한 바가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어디서도 살펴보기 힘든 입학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이 고등학교 입학 과정을, 1년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휘문고가 많은 학생들이 생각만큼 지원하지는 않은 그런 결과를 냈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저도 왜 그럴까 분석도 하고, 또 학교 측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할 것인지를 기대하고 조금 더 좋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사태들을 살펴보면서 반성하고 우리 휘문고 1 합격자들 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 대학도 잘 갈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자들은 걱정하지 말고요. 대신에 이번에 이 자사고가 전반적으로 미달이 난 대회는 서울대에서 확정안은 아니지만 정시에서조차도 이 내신 점수를 많이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가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사태들이 빚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내신을 더욱더 꼼꼼하게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절대로 놓지 말고 내신을 꽉 잡으면서 이 고등학교 3년을 보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혹여나는 마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남학생들은 특히 첫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생각보다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은 오케이, 나는 지금부터는 정시 파이터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시는 나는 아니다, 내신은 내가 챙길 게 아니다 라고 일찍부터 손을 놓는 경우들이 종종 남학생들한테는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들은 절대로 그런 전략을 택하지 마시고요. 1학년 때 설사 첫 시험에서 생각만큼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끝까지 묵묵하게 거북이처럼 성장하며 내신을 잘 챙기는 우리 휘문고 합격생들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휘문고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휘문고 수학은 1학년 때에는 공수 1, 공수 2를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요. 2학년에 들어서는 다른 학교와 조금 다른 편제를 갖습니다. 1학기 때에는 대수와 그리고 2학기 때는 미적 1을 공부하는 동시에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함께 대수와 함께 공부를 합니다. 이런 이제 편제를 살펴보면 휘문고에서 이 정시에서 수능 수학에 반영되는 교과목이 대수, 미적 1, 확통임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세 과목을 2학년 1년 동안에 다 완결지어서 3학년 때에는 조금 더 수능에 밀착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편제를 짜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2학년에는 기하와 또 3학년 1학기 때는 미적 2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휘문고 수학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제가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요. 휘문고 수학은 아시다시피 1번부터 10번까지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는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맨 마지막 주관식 두 문항이 서술형 문항이었는데요. 2024년 작년부터는 서술형 문항이 사라지고 10문제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렇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제 3월이 돼서 학교에 들어가서 조금 더 발표를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주관식 10문항으로 구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설사 서술형 문항이 두 문제 나오는 것이 부활하더라도 철저하게 서술형을 3월, 4월에 걸쳐서 대비하면 큰 걱정 없이 점수를 다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후반부에는 킬러 문항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11번부터 20번까지 주관식 문항은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마지막 두세 문항 정도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가 배치가 될 때도 있고 난이도가 좀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요 분석표는 작년,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2024학년 4년 1학년 1학기 첫 시험표를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객관적으로 한 표인데요. 조금 더 이 시험을 분석해 보면 이 킬러 문항의 소스가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휘문고 1등급 컷이 쉬우면 90점 중후반, 작년은 거의 100점 근처로 1등급 컷이 잡힌 시험이었는데요. 어려우면 80점 중후반대까지 떨어지는 들쭉날쭉한 시험들이 작년 그리고 1년, 2년을 걸쳐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킬러 문항의 소스가 이 휘문이 특히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모의고사에서 많은 문항의 킬러 문항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동안 알려져 왔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모의고사 기출 문항들이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특정 문제에서 특정 소스에서 어떤 킬러 문제가 나온다라고 예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곱빼기로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휘문고 수학의 문항의 특징을 제가 4가지로 압축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휘문고가 왜 그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냐? 첫 번째는 킬러 문항이 박스형 문제, 합답형 문제와 같은 까다로운 유형의 킬러 문항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압도적인 계산량, 복잡한 숫자와 또 3개, 4개, 5개에 걸치는 복잡한 조건들이 얽혀있는 비주얼 킬러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또 문제를 면밀히 풀어보고 뜯어보면요. 한 단계의 사고 과정에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2단계의 사고 과정을 걸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경우에 가짓수가 보이고요. 또 갈피를 못 잡는 현상들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항으로 휘문고가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한 문제 안에 하나의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자, 1라운드 끝났다, 땡땡땡, 이제 2라운드 시작이다. 2라운드 끝났다, 땡땡땡, 3라운드 시작이다. 와 같이 한 문제 안에 2가지 혹은 3가지의 문항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들이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4가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휘문고 그간 출제된 첫 시험 범위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받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의 해설을 제가 꼼꼼하게 작성해 보면 A4 용지 한 바닥, 2바닥을 넘어가는 분량의 압도적인 풀이 양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50분 시험에서 20문제가 출제되는 요 짧은 시간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모든 로직을 거쳐가면서 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고 조사해서 수정하는 식으로 수학 문제를 개연적으로 마치 수능 수학 문제도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능 수학 문제처럼 개연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지만 이런 킬러 문항까지 짧은 시간 속에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휘문고 수학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휘문고에 나온 문제의 소스들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 휘문고 과거 기출이 부활해서 최근에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 모의고사 킬러 문항들이, 전형적인 킬러 문항들이 휘문 시험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근 학교들에서 이미 출제된 여러 어려운 소스들과 동일하게 휘문고 문제가 변형되어서 강남 내신 기출의 킬러 문항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휘문고 수학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모의고사 버리시면 안 되고요. 강남 내신 기출 버리시면 안 되고요. 또 휘문고 10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전수 문항을 모두 다 선별해서 꼼꼼하게 유형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들의 소재로 문제를 무지성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계획하며 풀어가는 방법들을 훈련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타임어택을 위해서 50분 안에 20문제를 풀기 위해서 타임어택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도구들을 셋업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와 덧붙여서 실수를 어떻게 없애는가,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때로는 개연적으로 풀기도 하고 때로는 찍기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연필 굴려 찍는 것이 아니라요, 수학적으로 찍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찍는 방법도 셋업을 하셔야 되고, 짧은 시간 안에 내 실력에서 맞출 수 있는 최대치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실전 운용 능력까지 대비를 해야지만 휘문고 수학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휘문고 10개년 기출을 10개년 전수 문항을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100% 문항들이 다 박스형 문항, 최고 난도에서는 다 박스형 문항, 다음과 같은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라조건, 마조건까지 붙는 문제까지 휘문고에서는 킬러 문항들로 제시가 되어 왔고요. 또 고난도 문항 중에서도 박스형과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합답형 문항이라고 불리는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기니리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어 왔고요. 이 문제의 형식이 갖는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플래닝의 단계가, 계획하기 단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구조에 대한 이해까지 철저히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자는 사자가 훈련한다라는 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타이틀을 제 소개의 타이틀로 달아봤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자는 우리 휘문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사자는 바로 저와 함께 공부하는 이 휘문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양이 훈련할 수 없고요. 사자를 코끼리가 훈련할 수 없는 것처럼 사자는 사자가 실제로 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또 수학 문제를 50분 안에 다 맞을 수 있고 수능도 잘하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사자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저는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사, 그리고 서울대 수학교육과 석사를 받았고, 박사 과정을 받는 중에 또 뜻이 있어서 이제 학원과로 대치동으로 와서 또 올해는 우리 귀한 휘문고 학생들을 만나는 이 휘문고 수업을 꾸리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수학 교육에 관련해서 논문도 쓰고, 수학에 대해서도 논문도 쓰고, 대학 수학,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을 넘나들면서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수학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전문성을 쌓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이제 타이틀은, 이러한 스펙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필요 요건이다, 최소 자격 요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육자로서 저는 1번 사기꾼은 되지 말자, 2번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왔는데요. 학생들을 성실하게 시험 대비를 시키고 내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췄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분석하고 학생들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수학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매일매일 다하는 강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 수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제 수업은 첫 번째는 개념 설명을 깊이 있게 하고,
수학 교육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이런저런 이해와 문제풀이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얻게 된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쉽고 그렇지만 깊이 있는 개념 설명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월부터 시작하는 휘문고 반에서는 개념 설명을 깊이 있게 하지만 압축해서 에센스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가는 개념 설명을 준비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품격이 다른 문제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문제는 정답이 같더라도 여러 가지의 접근들이 있습니다. 이 접근들이 모두 다 의미는 있지만 이 50분 안에 시험을 맞춘다는, 시험의 답을 맞춘다는 관점에서는 그 여러 가지 접근 중에서 가장 빠른 접근, 가장 범용성이 높은 접근이 있습니다. 이런 접근들을 한 문제 한 문제마다 학생들한테 전수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학습을 지치지 않게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끊임없이 관리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학습이라는 한자어를 제가 조그맣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 습이라는 한자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 위에 보면 익힐 습자에 맨 위에 보면 새의 날갯짓이 형상화되어 있는 이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해를 상징하는 한자어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높은 해 위를 비상하는 우아하게 날고 있는 새의 날갯짓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미새가 아직 날지 못하는 아기 새에게 날갯짓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 높은 곳으로 공중으로 끌고 가서 이 아기 새를 턱 놓습니다. 그럼 아기 새는 살기 위해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살기 위해서 죽자 살자 날개짓을 하겠죠. 그 날개짓이 바로 이 습이라는 한자어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만큼 학습은 쉽지 않고 고된 과정이고 힘듭니다. 마음이 꺾여버리는 순간 이 내신에서는 미끄러지고 100점 받았던 학생이 때로는 60점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시험이 휘문고 시험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절대로 지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수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신과 수능과 논술을 아우르는 포괄하는 찐 수학 실력을 기르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깊이 있는 개념 설명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핵심 개념을 꼼꼼하고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도 많이 느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가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학적으로 찍는 법을 가끔 이제 학생들의 집중을 끌기 위해서 또 시험이 임박하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주는데요. 이 수학적으로 찍는 법이 굉장히 재밌고 또 유익했다라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핵심 개념만 전달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문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수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전 개념까지 심지어는 수학적으로 찍는 방법까지 챙겨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구하는 이 수학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선명하게 설명하고자 제가 하나의 이그젬플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쉽지만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종이처럼 제가 애용하고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이 지수 로그에 관한 대수에 이제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풉니다. 다음과 같이 해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배운 지수와 또 로그에 관한 여러 성질을 다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상 질문에 주목해서 문제를 풀면 한 줄 안에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모든 수학 문제가 이렇게 한 줄 또 10줄처럼 극명하게 대조가 되진 않지만 수학 문제를 깔끔하게 질문을 보고 집요하게 풀어가는 연습을 하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풀이를 추구하고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제가 10명이면 10명을 이 문제를 풀게 시키면 7, 8명 이상의 학생들은 다 처음 왼쪽에 있는 풀이처럼 문제를 푸는데요. 왜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까라는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관찰을 해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략 수학 문제를 혹시 몇 문제 정도 푸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책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대략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최소 5만 문제의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합니다. 아마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5만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10만 문제 이상의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5만 문제, 10만 문제를 풀면서도 왜 수학 문제를 집요하게 질문을 보면서 계획하고 깔끔하게 풀지 못할까? 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 고민이 사실은 제가 고민한 부분도 있지만 대략 50년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학자이자 수학 교육자인데 조지 폴리아가 쓴 스탠포드 수학과 교수이거든요. 대략 1950년대부터 후반까지 활동한 굉장히 유명한 또 유능한 수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께서 본인의 수학 문제 푸는 과정을 분석하고 나서 이 How to Solve It이라는 교재에서 본인이 수학하는 문제를 반성해 보니 본인은 문제를 4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학생들은 문제를 이해하고 계획하지 않고요. 이해한 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풀이로 실행에 옮기는데 또 마지막에 검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해하고 무지성으로 실행에 옮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끊임없이 10만 문제를 풀어도 이 과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문제, 본인이 봤던 문제 제외하고 낯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문제풀이의 수집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능숙하게 문제를 낯선 문제도 해결하는 학생들로 훈련을 하고자 애쓰고 있고요. 최소한의 도구로 체계적으로 문제를 읽어가고 접근하는 방법들을 세팅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제공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하더라도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을 학생이 소화하지 않고 익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관리의 핵심 토대가 요 알렌 클레르라는 뇌과학자이자 또 뱅상 트리브라는 임상심리학자 두 분이서 쓴 최근에 읽은 이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학생들의 관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토대입니다.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뉴런은 적어도 20번은 반복해 주어야 학습한다. 그 이하로 반복한다면 기억하기를 바라거나 심지어 오랫동안 기억하려는 것은 헛수고다. 가물가물해지면서 며칠 후에는 잊게 된다. 학습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이 문구를 토대로 제가 학생들의 관리와 또 훈련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옛말에서는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책을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100번을 읽으면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들어 이 뇌과학자들이 실험의 결과로 밝혀진 것도 최소한 20번, 최소 20번 이상은 반복해 주어야 이 개념을 내 걸로 익힐 수 있다는 건데요.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킬러 문제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선명하게 그 문제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번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다양한 컨텍스트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만나면서 실력이 붙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 속에서 학생들에게 최소 20번 이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수업에서는 삼겹줄 시스템이라고 해서 필수 예제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풀고 또 바라보는 관점을 모방하는 시간이 있고요. 유사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도전 문제를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완전히 굳히는 이 삼겹줄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100개 이상의 고퀄 문항이 숙제로 나가면서 수업 때 배웠던 문항과 유사 문항들을 통해서 곱빼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클리닉 시간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 저와 함께 단계별 힌트를 저한테 받아가면서 본인이 1주간 공부했는데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을 대상으로 힌트를 통해서 3번째, 4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풀었던 문제를 잘게 유형별로 쪼개서 오답의 역사라는 교재를 통해서 오답을 체화할 때까지, 내 걸로 만들 때까지 10번, 20번 반복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이 한 달, 2달 임박해 오면 4월쯤 되면 또 3월부터 타임 어택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보조 도구들을 세팅하며 또 실전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어떻게 없애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찍고 또 시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요 6가지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표는 청출어람입니다. 저보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더 잘 풀고 훨씬 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 청출어람을 목표로 집요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구축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휘문고 고1 수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3월 5일 수요일에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에 이미 이제 개강한 예비 고1 휘문고반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 수업이 총 15차 시에 걸쳐서 2월달 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3월 5일 수요일부터 이 휘문고 정규반이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수원, 특히 공수원의 중간고사 범위가 기본기는 탄탄히 잡혀있는 학생들 중에서 응용 문제가 아직은 세팅이 안 돼 있다라고 느끼는 휘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개념은 배웠지만 이거를 실전 개념으로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잘 세팅하고 싶은 학생들, 점수로 만들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3번째는 자신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이 약점 보완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약점 보완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4번째로는 첫 시험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 휘문을 기준으로 치면 2등급, 5등급제에서 2등급에 드는 학생들이 대략 전교에서 100등 안에는 들어야지 휘문에서 2등급을 받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휘문에서는 대략 생각해서 러프하게 생각해서 2등급 받은 학생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는 들어간다라고 그동안 입시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소 2등급, 그리고 자기는 휘문에서 30등 안에 드는 전교권에서 30등 안에 드는 내신 1등급, 5등급제에서 1등급 정도를 노리고 있다라는 친구들까지도 대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신을 대비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2학년 말이 끝났을 때 수능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 그리고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수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은 시간은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수업 교재는 휘문고 버전의 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주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의고사 킬러 그리고 강남 내신 시중 문제 중에서 베스트 문항들 중에서 선별된 문제들을 제 나름대로 조직화한 밀도 있는 문제들과 또 워크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난이도는 우리가 시험이 임박한 만큼 3월, 4월에 걸쳐서는 난이도 하짜리는 중요한 필수 예제 문제들만 10% 정도 실려 있고요. 중난이도 30%, 상난이도 30%, 킬러 문제 3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핵심 개념, 실전 개념을 세팅하고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손쉽게 풀어가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변형이 됐을 때 내가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요 핵심 고난도 문항 풀이를 진행을 하고요. 8시 반부터 50분은 휘문고 시험과 동일한 양식과 동일한 디자인과 또 동일한 스타일의 문제로 구성된 시험을 매 시간마다 한 번씩 보게 되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실전 테스트를 오답하고 또 숙제가 미해결로 된 친구들은 끝까지 남겨서 또 숙제를 끝까지 완료하고 귀가하는 그런 식의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닉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클리닉은 주말 클리닉이 있고 평일 클리닉이 있습니다. 주말 클리닉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준비해 놨고요. 평일 클리닉은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일찍 끝나는 날도 있고 조금 늦어지는 날도 있는데요. 끝나면 바로 와서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대략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말 클리닉에 참여를 혹여 못하거나 아니면 모자른 학생들, 조금 더 선생님과 밀착해서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친구들은 평일 클리닉을 참석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클리닉 때 오면 그 주에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오답들을 저한테 힌트를 받아가면서 끙끙대면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한 주에 공부한 빈출 오답과 그리고 유사 문제,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도전 문제들로 구성된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한 주의 공부를 매듭 짓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클리닉은 이 클리닉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의사가 병원을 의미하는데요. 의사가 마치 환자를 진단하고 또 그에 따라서 약도 주고 주사도 놔주는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이 수학 클리닉은 학생들의 약점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풀이를 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면서 약점을 진단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처방하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클리닉을 생각하고 굉장히 밀도 있고 또 중요한 시간으로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숙제 관리인데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매주 이제 한 주에 대략 한 120문제 정도 되는 밀도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 또 굉장히 중요한 빈출 유형들, 또 잘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들로 구성된 워크북이 약 100문제 이상 주어지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저와 같이 XO 방법이라고 해서 이 채점을, 수학 문제를 한 번에 다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풀었을 때 못 푼 문제는 답지를 바로 보고 세모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수학 문제는 내가 틀렸어.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어택을 하고 2차 어택을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왔어. 그러면 3차 어택을 하고 결국 본인의 고된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힌트를 받아서 결국 내 힘으로 뚫어낸 문제가 내 실력이 된다라는 이런 정신 하에 XO 방법으로 시간을 재고 풀고 틀리면 X 맞으면 O, 그리고 틀린 문제는 2차 어택을 하고 그 다음에 3차 어택을 하면서 X, XX, XXX, XXXX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의 양을 쌓아가는, 횟수를 쌓아가는 식으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등급도요. 우리 체계적인 채점 방법을 통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해서 총 9등급으로 학생들의 과제를 등급별로 구분해서 부여하고 있고요. 이 과제 부여받은 이 과제 등급은 학생들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매번 수업이 끝나면 이제 문자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숙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 실전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자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3월 달에 이 휘문 정규반에서는 3월 달에는 매번 수업의 1회, 그러니까 주 2회 휘문에 최적화된 수업으로 실전 테스트로 구성된 실전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3월 한 달에 걸쳐서 총 8회분에 걸친 실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또 4월에 들어서서는 이제 시험이 4월 말에서 늦으면 5월 초까지 이어지는데 4월 한 달 동안에 4월 3주 정도 되는 시간이 주어질 텐데요. 이 시간에는 매번 오면 여러 가지 스타일의 실전 테스트로 모래주머니 트레이닝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면 하루에 2번씩 실전 테스트를 볼 건데요. 똑같은 실전 테스트를 2번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 노멀 버전, 하드 버전, 하프 버전, 전문항이 주간식인 버전, 또 35분으로 시간 어택을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 35분 안에 풀어가는 버전, 시계 등등의 여러 가지 스타일의 모래주머니를 차고 훈련하는 실전 테스트를 준비해 놨고요. 그래서 총 3월, 4월 그리고 직보까지 걸쳐서 대략 20회에서 30회 정도의 실전 경험을 쌓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휘문고와 동일한 스타일의 동일한 문제 구성, 또 휘문고 스타일을 가지고 각색하고 제가 만든 문제, 변형한 문제들을 실어서 학생들한테 실전 경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1년 커리를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방학 중에는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이제 3월부터는 학기 중이죠. 타임어택 훈련을 가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임박하면서 3월 중순 그리고 4월까지 가면서 실전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공수 1 타임어택 훈련, 실전 훈련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정을 통해서 반복하게 되고요. 여름방학 때는 공수 2를 정규반에서 나가면서 대수와 확통이 우리 휘문고 학생들은 2학년 1학기 때 두 과목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이 두 과목을 특강으로 세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는 공수 2 타임어택 실전 훈련,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정규반에서 대수를 나가면서 확통 미적 1, 휘문 커리에 밀착해서 특강과 정규반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입반 안내를 하면서 우리 소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3월 5일 수요일에 정규반을 개강을 하고요. 입반 테스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입반 테스트도 제가 공을 많이 들여서 휘문고 시험에 밀착된, 휘문고 시험과 닮아있는 시험지로 본인이 실제로 첫 시험을 미리 모의고사 형식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입학 테스트를 공들여서 준비해 놨으니까요. 우리 학생들 많이 보면서 입학 테스트에 응시하셔서 한번 본인의 점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좋은 경험이 될 거고요. 입학 테스트 성적과 함께 제가 상담해서 기준은 기본기가 탄탄히 잡혀 있고 또 무엇보다 성실하고 열의가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제 뽑으려고 하고요. 또 내부에 입학 테스트 성적 기준을 마련을 해 두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학생들의 풀이를 보고 또 학부모님과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의하실 부분은 저희 개념상상 학원 혹은 제 번호로 문의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장을 제가 발췌해 와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제가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수학자인 조지 폴리아의 수학적 발견이라는 책을 제가 몇 달 전에 읽다가 보석을 캐내서 하나 소개해드릴까 가져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수영이나 스키, 피아노 연주와 같은 실제적인 기술로서 오직 모방과 연습으로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방과 연습으로만 수학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방 없이 본인 스스로 혼자서 연습을 하게 되면 수영을 혼자서 영법을 배우지 않은 채 연습하면 개의 연만 치는 것이죠. 그리고 모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확한 수영 영법을 알고 전문가한테 배우지 않으면 개염 치는 수준에서 모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모방하고 연습하는 이 두 가지가 수학을 잘하는 키워드이고 이걸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휘문 맞춤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가장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하고 제가 3월 5일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휘문고 학생들 중에서 이 설명을 듣고 또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많이 이제 지원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제 발표 또 제가 준비한 휘문고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제가 이제 드린 제 번호와 또 우리 학원 측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